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저번 이야기에 이어 의가사 제대를 하기까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겪은 트라우마로 피어난 공황장애,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과거의 기억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스스로의 고통의 원인을 찾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았고 과거를 돌아보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그 과정에서 맞이하는 부딪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상담사님의 도움, 또 다른 부대원과 간부님들이 제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준 덕분에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군대에 소속된 이상 부여받은 일이 있었기에 그걸 수행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을 할 때 계속해서 공황 증세가 올라왔고 약을 먹으면 극심한 피로감을 견뎌야 했기에 매일 일을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11월에 전장비를 맞이했는데 부대 내 모든 물품을 검수하며 누락된 것이나 문제가 있는 장비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저를 인수인계 해주시던 선임분께서 그 기간에 휴가 일정이 있으셨고 때문에 저에게 모르는 게 있으면 카톡으로 물어보라 하시고 휴가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시니 귀신같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무리 연락을 넣어보고 선임분과 같은 생활관을 쓰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되는지도 물어봤지만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모르는 게 생기면 우리 중대원이든 다른 중대원이든 여기저기 물어보고 욕도 먹고 하면서 일을 해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전장비를 끝내니 휴가 가신 선임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끊겨 미안하다고 하긴 했는데 이미 화가 풀린 지 오래라 상관없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분노라는 감정을 가질 여유도 없고 또 결국 다른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일을 해결했으니 딱히 화를 낼 이유는 없었기에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장 걱정했던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전장비가 11월이었기에 현부심 심사가 나오는 12월이 코앞이었고 저는 곧 전역을 맞이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공황장애로 쓰러졌던 8월이 엊그제 같고 그때는 절망적인 상황만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스스로가 잘 견뎌주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니 사회에 나가게 되면 무엇을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제가 유튜브를 보며 적어놓은 먹고 싶은 음식 리스트를 전부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를 버텨준 자신에게 줄 선물로 딱 좋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너무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목표라 조금 더 나를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가 떠올랐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해서 뉴질랜드에서 겪은 나의 트라우마를 털어내고 또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찍어서 올려보고 싶고 나중에 힘들 때 트라우마를 이겨내 나간 기록이 언젠가 나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의 자기 자신을 위로해주고 싶었다는 마음이 컸기에 그 수단을 유튜브 영상으로 잡고 자신에게 쓰는 영상 편지 느낌으로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유튜브를 하자는 계획을 세웠고 그럼 영상에 무엇을 담을까 하다가 요새 제가 많이 보는 요리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 전부터 가끔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보는 것도 재밌게 느꼈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제가 뉴질랜드에서 가장 한이었던 것이 심장마비 이후 건강이 안 좋아 밥을 얻어먹으러 갔을 때 셰프님이 일을 하지 못한다고 화내는 탓에 먹지 못한 감자 스프가 제 마음에 가장 큰 상처로 남았었습니다. 때문에 유튜브를 하며 과거의 트라우마, 마음의 괴로움들을 보듬고 위로하는 요리를 자기 자신에게 해주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학은 가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경제활동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볼지 여러 생각을 가져봤으나 지금 가져봤자 별로 의미 없다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유튜브를 하자는 계획,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공황장애를 극복해보자는 계획까지만 세웠습니다. 그렇게 조금의 희망을 품게 되었고 시간 또한 점점 12월을 향해 갔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상담날이 찾아왔습니다. 상담사님께서는 저보고 오늘 상담이 마지막이니
뉴질랜드의 경험을 한번 제목으로 지어보라 하셨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의 상실감을 떠올리며 무제라고 제목을 지었지만 조금 더 형태가 있는 단어로 제목을 지으면 스스로 정리가 되면서 받아들이기 편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이라는 제목을 지어줬습니다. 그 제목을 지은 이유는 뉴질랜드의 경험은 기본적으로 상실감이 컸습니다. 인생에 다시 없을 열정을 가졌었지만 성추행이라는 숨겨져 있는 이면에 그 열정이 분노로 변해버렸고 그것은 저 자신을 죽일 듯이 몰아붙였습니다. 때문에 제가 느끼는 분노를 없애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분노를 느끼게 만든 정의라는 관념을 벗어 던져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주 속에서 미미한 존재이며 원래 세상에 선도, 악도, 죄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성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성추행을 한 상사는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가 부당 해고를 당해야 했고 나약한 나는 남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밖에 바꿀 수 없었고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관념을 버렸습니다. 관념의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으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꼈어야 했기에 자기 자신이 많이 깎여 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 뒤로도 자신들의 잘못은 모른 채 하며 그것을 들추는 저 자신만이 잘못된 사람 취급받고 기대리 하나 없이 고립되는 상황이 너무나 고독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바라는 것들과 제 관념들을 모두 버린 채 그저 지금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겨울을 맞이하며 모든 잎과 열매를 벗어던진 나무 같았습니다. 다음 해를 맞이하기 위해 나를 감싸는 나뭇잎이든 모든 걸 걸고 피어낸 결실인 꽃이든 열매든 다 벗어던져버린 겨울의 나무 말입니다.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일 겁니다. 지금은 춥고 괴로울지 몰라도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벗어던짐으로써 지금을 버틸 수 있고 또 덕분에 새로운 것을 피워낼 수 있게 될 테니까 그 새로움의 싹을 기다리며 겨울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뉴질랜드의 경험에 겨울이라는 제목을 붙여주었고 그렇게 마지막 상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부신 결과가 나오기 일주일 전쯤 선임분이 복귀했고 저는 중대장님께 이제 일을 내려놓아도 되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일가사 제대가 확정난 것도 아니었지만 중대장님께서는 제 편의를 봐주시며 제 말을 승낙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마지막 일주일간은 그동안의 군 생활을 돌아보며 감사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사회에서 하고자 했던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중대장님께서는 5시 30분에 휴대폰을 받으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휴대폰을 받고 기다리는데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오는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을 기다리는 순간이 진짜 너무 걱정되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7시쯤 되어서야 중대장님께 연락이 왔고 저는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대장님은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부심 떨어졌대. 그 말을 듣는데 의외로 마음에 요동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놀랄 정도로 그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답하는데 중대장님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마지막이라 장난 한번 쳐봤어. 일가사 제대 확정됐다. 지금 짐 싸서 내일 아침에 수속 밟고 나가면 될 것 같아.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제대 확정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안심이 확 되며 기쁨과 다행이라는 감정이 막 솟구쳤습니다. 저는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남긴 뒤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 뒤 부모님께 연락하여 저녁 소식을 알리고 짐을 쌌습니다. 중대원들과도 제 소식을 전하며 그동안 고생했다고 인사하는데 왠지 모르게 울적했습니다. 저녁이 기쁘기도 하지만 제대로 저녁하지 못하는 것도 아쉽고 그것으로 인한 시원섭섭한 느낌 때문에 기쁨보다는 아쉬움과 슬픔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의가사 제대를 하는 사람을 위해 도열하여 마중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제가 1년 1개월이란 짧지 않은 시간을 생활한 것 때문인지 전원 도열하여 제가 전역하러 가는 길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헤어질 때 다들 장난식으로 울지 말라며 밝은 분위기로 배웅해 주는데 그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사실 저도 전역할 때 울 줄 알았는데 전역하는 건 생각 이상으로 기뻐서 웃음만 나오긴 하더군요. 아무튼 신경 써주신 중대장님, 소대장님, 간부님들과 중대원들께 마지막 인사를 나눈 후 부모님의 차에 탑승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